막 홍보를 하고 로비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영 과정이 지금은 좀 우리 기술자 스스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인정도 받고 천대시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반영과장 기술자인지 타투 기술자인지 사실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 사실은 구별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영과장인지 타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인데요. 미용문신 분야에서 자기 주관이 사실은 뚜렷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지. 다만 이제 자기 전공이 타투인지 반영과장인지는 좀 구별을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미용 분야 기술자들이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배우고 독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때부터 잊어버린다. 특히 이제 반영 과정이나 우리 문신 분야, 미용 문신 분야가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도화가 되면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좁아 터진 한국에서 지금 스승과 제자가 경쟁하는 체제가 돼버렸어요. 기술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어요. 자,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 분야나 미용문신 분야나 반영과장 분야에서는 일취월장하여 청출어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기술자가 일취월장하는 사이에 선배들도 더 많이 기술력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용 문신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반영과장 하시는 분이나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엠보 반영과장을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후배 기술자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영과장을 배우신 후배 기술자들은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어진 기술은 없어요. 한국에서. 제 경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력이 5년,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저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경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경력을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배우기 이전의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반영 과정에서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엠보 기술밖에 없다. 그게 27년이나 됐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알고 보면 기술 자체는 선배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제 선배가 있겠죠. 중국에 사부님들이 계세요. 그 선배들이 다 만든 기술이고, 선배들이 연구하지 않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도 않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다 선배들이 만든 거다. 지금 후배님들이 하는 기술이 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또는 20년, 3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아니더라도 1세대, 2세대 경력을 가지신 분들, 한 20년 이상, 25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요즘 이제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해본 찌끄레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거 이제 초보 기술자분들은 조금 기분이 좀 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 같은 선배들을 잊어버리거나 떨쳐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선배들이 바른 말 잘하거든. 뭐 좀 듣기 싫은 용어로 라떼는 말이야. 우리 그거 다 해본 거야. 다 해본 기술이라고. 근데 사실을 얘기를 해도 요즘 기술자들 믿지를 않아. 지가 만드는 줄 알아. 아니거든 말이야.
그래서 찌끄레기 기술이라고 하면 요즘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사실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엠보 만든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이비드가 만들어놨는데, 저도 그런 사람 기술, 찌끄레기 기술을 받아서, 찌끄레기 기술 받아서 제가 한국 3D 엠보 만든 사람 아닙니까? 저도 찌끄레기 기술 받아온 거야. 근데 제가 찌끄레기 기술 배웠다는데, 저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선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대선배가 나도 찌끄레기 기술 배웠다는데 여러분들은 찌끄레기 기술 아니라고? 그런 논리가 어딨어, 세상에. 그럼 여러분들이 개발된 기술이 뭔데?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다 이제 저희 같은 1세대, 2세대, 제 후배들을 보통 1세대, 2세대라고 다 불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해본 기술이 어딨어? 다 해봤지. 요즘 인스타에 광고하는 사람들은 1세대, 2세대가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30대, 40대 기술자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경력이 얼마 되겠어요. 포샵으로 장난치는 거 빼놓으면 뭐 있냐고. 사진 잘 찍죠. 그죠? 그건 인정. 그래서 중국인들은 모방은 천재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짝퉁이라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모방은 중국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요. 모방에서 천재가 하는 거야. 그래 자꾸 베끼는 거야. 그래서 개선하는 거죠. 하지만은 모방에서 천재가 나온다, 이건 맞는데 뭔가 찝찝한 거야. 원천 기술은 따로 있다는 말이 되잖아. 결국은 모방이라는 건 한국말인데 그걸 한문인데 그걸 한문으로 한국말로 얘기하면 베끼는 게 된다. 나는 그걸 베낀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짝퉁이라고 하는데, 후배 기술자들이 사실은 선배 기술자들의 기술을 따라하거나 배웠기 때문에 기술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컨닝이나 독학이나 또는 배우지 않고 베끼는 개념에서 만약에 반영과정 기술이나 엠보 기술을 접하게 됐다고 하면 짝퉁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야.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온라인이나 인스타에 보면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륙의 실수. 중국의 실수죠. 근데 이제 뺏겼는데 진짜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를 얘는 뺏겼는데도 잘 뺏겼네 하는 거를 대륙의 실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나는 돈을 이제 몇백만 원을 주고 엠보 기술을 배웠는데 아직 이 모양이다. 나는 왜 엠보 기술이 안 늘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쉬운데. 가짜 기술자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안 어려워. 엠보 안 어려워. 사람 얼굴에 사람 얼굴에 칼 대는 기술인데 그거를 몇 회 배워야 될까요? 며칠 배워야 될까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성으로 빨리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10가지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을 못하면 2를 배우면 안 돼. 3을 가서는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1도 못하면서 자꾸 5, 6을 가르쳐 달라고 한단 말이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1이 뭐예요? 자세부터 배워야 되는데 자세도 안 배우려고 해. 어깨를 잡고 몸을 틀고 무릎 위치는 어떻게 하고 눈썹 머리를 만들 때 엉덩이가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또 다시 틀고 팔꿈치가 어디로 가고 이런 기본 자세를
자꾸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립법은 어떻고 이런 연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선 긋는 거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선이 제대로 나오냐고.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의 폼을 안 잡고 골프 선수의 폼 잡으면은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반대로 골프 선수가 야구 선수 배트 잡는 것처럼 잡으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너무 좀 심하다. 그러면서 무슨 빨리 배워졌느니 왜 나는 안 되느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기술은 늘지 않고 사진 찍는 기술만 늘고 카메라만 좋아졌다. 그래서 기술은 안 늘고 뽀샤시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상한 앱들만 무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지기법 같은 경우에 그 기술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수지기법도 한때는 유행을 했죠.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 엠버 기술이 나오면서 수지가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왜? 와, 손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진짜 눈썹 같거든. 눈썹 털은 손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고급스럽고 눈썹에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해서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 각광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각광을 받은 거야. 그게 나오면서 수지가 쑥 들어가 버렸어. 한 20년 전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20년 그 전에. 간간히 하는 사람은 있겠지. 그 사람들이 누구야? 엠보 기술이 어려워가지고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지로 많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엠보 기술을 안 배우고 수지기법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지기법은 하루 이틀이면 배우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엠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엠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기술을 다 한다는 거야. 수지? 그니까 뭐 기술이라. 엠보가 제일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초보자들 단지 이제 기술을 막 처음 배우려고 하는 초보자들은 이 수지 기술이 와 신기술인 줄 알아. 우리 같이 수십 년을 한 사람은 그게 아닌데 신기술인 줄 안다고. 그러고 자기가 쉽게 배울 수 있거든. 아싸 나도 기술자가 됐구나. 천만에. 너가 쉽게 배우면 다른 사람은 더 쉽게 배워. 너 3일 만에 배웠지? 4일 만에 배웠지? 다른 사람은 1시간이면 배워 그거. 근데 엠보 기술은 그 정도 시간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기술이다. 몇 달을 걸쳐야 된다. 그래서 기술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따끈따끈한 기술이 아닙니다. 수지 기술은 오래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SMP 두피 문신 기술이라고 하는 SMP 뭡니까?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먼트죠. 이 기술도 사실은 신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적용 자체를 머리에다가 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머신으로 하는 수지예요. 머신 수지 기법입니다. 기계로 점을 찍는 거죠. 자, 사실은 문신을 오래 하시는 분한테 뭐라 그러나 SMP가 이게 신기술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문신 기계로 문신을 만든 시절이면 그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SMP라고 하는 거 두피에 적용을 한 게 이제 몇 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피 이 SMP를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신 경력과 플러스 되면 안 돼. 그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SMP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뭐 한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면 안 돼.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도트라고 하죠. 도트. 수지기법이 이제 점으로 찍어가지고 하는 걸 이제 도트라고 하는데, 그 도트 기술이 바로 기계로 하느냐, 그냥 수지로 하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하는 것은 손떨림이나 이게 기계 떨림이나 하는 분야에서 그런 공학적인 메커니즘이 단지 이제 그 기술자의 어떤 숙달 정도에 따라서 많이 떨리고 안 떨리고, 점을 잘 찍고 못 찍고, 얼마만큼 깊이가 조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 문제의 차이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SMP는 좀 제일 중요한 게 색소의 변질과 퍼진다는 거야.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저는 박수 쳐줄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두피는, 여기 이제 기름가시입니다. 두피는 피부 조직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기름가시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선 만드는 거, 주변 머리 선 만드는 거, 이걸 이제 제가 잘 하지 않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선이 퍼지거나 끊기거나 변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기계만 떨리지 않는 손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 점 찍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기계로만 이게 하는데 어떤 색소가 퍼지지 않는 색소가 있어, 그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색소가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좀 주세요. 만약에 제로상에서 제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MP 기술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기술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재료가 못 따라가는 경우예요. 지금은 색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학자들이나 제로상에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영과정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 뒤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기술도 여러 가지고, 반영과정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국가 자격증을 나는 가지고 있을 뿐이야, 실전 기술을 못해 아직까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초보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제 그래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뭐 시술도 아직 하고 있고 막 이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가 기술이 좀 확실하게 있으면 어떤 손님이 와도 두렵지 않아. 않다고. 두렵지 않아요. 차라리 눈썹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왔으면 더 좋아. 시술 전과 시술 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좋아요. 아주 드라마틱한 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력이 좀 짧은 사람들은 눈썹 털이 많이 난 사람들만 몇 가닥만 끌적끌적 됐으면 좋겠고, 자기가 만든 엠보선이 조금 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럴싸하게 눈썹에 가려서 그럴싸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손님이 왔으면 좋겠죠. 또는 이제 자기가 이게 엠보선이 좀 고급스럽지 않고 좀 덜 예뻐, 그런 사람이면 뭐야, 좀 그 엠보선이 잘못된 엠보선이 좀 가려야 되겠지. 그럼 막 점을 찍어가지고 좀 채워놓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다. 근데 기술을 원래 사람 피부에는 두 가지 기술을 쓰면 안 돼요. 한 군데에서 두 가지 기술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덧칠하기는 되는데 기법이 두 가지 기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빠지는 속도가 달라요. 근데 우리 기술자들이 사실은 역시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엠보는 한 가지 기술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만 원 받았어. 콤보는 두 가지 기술을 했기 때문에 25만 원 받아. 그건 잘못된 거야. 순수하게 엠보로 하는 게 더 이쁘다는 거야, 진짜 기술자한테 가면. 근데 고객은 모르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는 거야.
엠보 눈썹은 콤보로 하는 것보다 엠보로 단독으로 하는 게 가장 예쁩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아직 이제 기술자들이 고객을 이렇게 좀 이제 상대함에 있어서 아직 좀 뭔가를 모르는 기술자는 이런 기술자가 있어요. 눈썹에도 유행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행. 일자 눈썹이 어려 보인다고. 완전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온라인에도 아직까지 있다. 인스타에도 있을 수가 있다. 유튜브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진짜 무슨 얘기야? 만약에 일자 눈썹을 해서 일자 눈썹을 하면 어려 보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거. 반영 화장 분야에서는 그래요. 어려 보이고 하는 것은 피부하고 얼굴형에 따라서 어려 보이게 하는 거지 눈썹이 어려 보이고 좌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눈썹은 이 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능적인. 자, 비가 와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실제로 비는 뭐 태양빛을 가린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뭐 얼굴에 조화롭게 보이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썹은 얼굴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기능적 요소가 있고 또는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눈썹 없어 보십시오. 사람이 너무나 웃기게 보이죠. 그래서 얼굴 형상이나 또는 이제 관상에 따라서 그 눈썹의 모양이 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한 얘기인데 정신 나간 어떤 기술자가 눈썹에 유행을 탄다? 그게 어딨어. 사람의 얼굴이 제가 이게 동그란형인지 계란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 여성분의 얼굴이 역삼각형이나 이등변삼각형이나 역삼각형이나 또는 사각인지 계란형인지 광대뼈가 튀어나오는지 이마가 넓은지 좁은지 여러 가지 경우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눈썹이 유행을 탄다? 일자로 하면 이쁘다? 천만의 말씀. 노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러시는 분들은 어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장 질문이 나올 거예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에서 그런 강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 새빨개질 겁니다. 무슨 장난치고 앉아 자빠졌냐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술자 아니에요. 고객의 얼굴에 따라서 눈썹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쯤은 이미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나와. 메이크업에서도 나와. 그래서 뭐 갈매기형 눈썹, 뭐 커리어 우먼 눈썹, 아치형 눈썹, 표준형 눈썹, 일자 눈썹 이게 많잖아요. 근데 무슨 눈썹이 유행을 얘기를 해. 얼굴형에 따라 다른 건데. 참 기술적으로 사기를 쳐도 너무 사기를 치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메이크업 전공하신 분이 반영과장 기술에 있어서 이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실제로 이제 미인분들 보면 일자 눈썹이 없어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브러쉬 눈썹을 하기 때문에 일자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따게 되면 일자 눈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연예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넙대대 하잖아요. 넙대대. 이게 넓어. 한국 사람은 이게 넓고 외국 사람은 이게 좁고 그래서 넙대대하다고 하는 동양인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그렇죠. 이 넙대대한 사람한테 짝대기 일자 눈썹을 한다고?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걸 이제 넙대대한 사람한테 일자 눈썹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러다 젊어질까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중국에 6년 동안 시술 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자 눈썹 만들어 놓고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그 아주 높으신 지체 높으신 만화님들이 저 있는 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갈매기형으로 중국 스타일로 좀 예쁘게 라운드 쫙 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고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눈썹을 도대체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아냐는 거야. 보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다. 근데 누가 만든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 통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소리가 처음에 그렇죠. 상 받은 사람이 만들었대. 상 받은 사람. 무슨 대회에서 1등 먹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그 엠보 기술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고쳐주느라고 한 6개월 1년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이제 큰 그룹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 화장 기술은 엠보 기술, 특히 반영구 화장 기술은 엠보 기술을 특히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영구 화장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사부님이 일자 눈썹만 가르친다 이러면 당장 때려치고 나오세요. 개념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얼굴 형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 이쪽 눈썹은 이쪽에서 하고 눈썹 앞머리 이런 거 할 때는 저 머리 위에서 하고 다시 이쪽 눈썹은 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기술자의 위치가 바뀌는 걸 빙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빨리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이제 기술의 그레이드, 레벨, 수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관상 눈썹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고객의 얼굴에 맞게 눈썹을 프리핸드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눈썹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눈썹에다가 눈썹 자를 왜 대냐고. 응? 여기다가 눈썹 자를 왜 대? 왜 갖다 대냐고. 그냥 에보니 펜슬 이게 에보니 펜슬이라 그러면 이 펜으로 눈썹 디자인을 다 좌우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 그려야 된다. 프리핸드로 그려야 돼. 아니 저도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짝짝이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분을 왜 눈썹 자를 대고 그러냐고.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 걸 가르치나? 프리핸드로 그려야지 나중에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그런 경력을 자꾸 쌓고 해야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눈썹을 쫙 그려낼 수 있고 이쪽 눈썹은 살이 살짝 올라간 눈썹을 그리거나 이쪽 눈썹은 살이 조금 없는 눈썹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눈썹 그리는 자를 대냐고 말이야. 눈썹 그리는 자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기술자가 어떻게 쪽팔리게 자를 대고 그리냐고 자를. 그러고 똑같은 모양밖에 못 만들잖아. 실제로는 여기 뼈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이쪽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려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기술다운 기술은 배우지 않고 정말 어떻게 요령만 배우려고 하는 거는 그건 반영과정 기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국가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데 사람 데리고 가는데 자 눈썹 그려보세요. 자대고 그려? 다 떨어지는 거지. 누가 자를 데리고 그리는데 도구를 사용하는데 기술자가 눈썹 그리는데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걸 합격시켜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누가 가르치냐 하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그거를 조금
이겨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기술자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렵게 하는 작업을 기술자는 조금 쉽게 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 사람을 우리가 기술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엠보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려운 기술을 조금 쉽게 하는 기술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장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한 사람 또는 확실하게 기술 일가를 이룬 사람, 그건 장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밝혀드렸지만 어떤 기술의 장인 정도의 기술을 가진 분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장인을 찾으려면 저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네이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엠보 또는 엠보 눈썹 또는 눈썹 선기법 이런 용어, 그런 용어, 아주 전문적인 용어만 그냥 탁 찾아가지고 검색 키워드 눌러가지고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되고 쭉 적어가지고 저 사람 타고 들어가서 저 사람 경력을 보는 거야. 경력을. 근데 찾기는 찾았는데 이상하게 헤어 경력, 피부 경력 이런 거 보면 안 돼. 순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력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빨에 속지 말 것. 반영과 화장은 뽀샤시 사진이 99%이기 때문에 사진빨에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지만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장의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엠보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반드시 확인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저 원장님이 좀 마음에 드는데, 저 원장님 기술이 마음에 드는데, 저 원장님 경력이 별로 없어. 야,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거기에 댓글을 남기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원장님 프로필 좀 보여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반영과장 배우려고 하는데 경력이 좀 좋으신 분한테 좀 배우려고 해요. 프로필 좀 보여주세요. 그럼 그거 안 보여주면 가짜야.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경력을 쫙 올려가서 다 봅니다. 근데 그 경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써 있는 워딩, 경력이 주요 경력이 쭉 쓰잖아요. 그 경력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음 영상에 제가 준비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 앞에 영상도 나왔지만 자꾸 자기 집 앞에서 뭔가 기술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일산이다, 인천이다 이러면은 인천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조금 더 지역을 넓혀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 30대, 40대 이게 젊은 이제 주부님들이 통상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그렇죠. 애기도 있겠다, 멀리 가기가 귀찮다,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자꾸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나는 그 기술이 그 기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돈 한 400만 원 까먹어 보셔봐야 이제 비로소 저 사람 얘기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수강 하시는 분들 반영과장 기술을 어떻게 배우셨냐 하는 거예요. 정통기술, 제가 당신 정통기술로 배웠습니까? 그럼 정통기술이 뭐예요? 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빙빙으로 배우셨나요? 하면은 빙빙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썹은 양쪽인데 한쪽에서 원래 이쪽에서 앉아서 하는 게 오리지널인데 오른쪽에서, 근데 빙빙 돌아가면서 기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쪽 저쪽 머리 이쪽 그거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선을 긋는 것만 배웠어. 긋는 거.
볼펜으로 그었던 뭐 고무판에 그었던 긋는 것만 배우고 침법을 안 배웠어. 침법. 근데 긋는 게 침법이 아니에요. 엠보침을 어느 부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부위에서는 몇 개를 사용하고 파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하는 파지가 아니라 파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동작, 자세와 모든 동작, 이걸 침법이라고 하는데, 그 침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다시 수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좋은 기술자가 됩니다. 제가 27년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정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역시 좋은 기술자는 좋은 자세에서 나온다. 좋은 그리법에서 좋은 글씨가 나온 것처럼 좋은 자세에서 좋은 기술이 나온다. 모든 기술은 베이직이다. 자세와 필법, 즉 다시 말해서 자세와 침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구 화장에서 경력 부분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워서 경력을 쓰실 건데, 그 경력 부분에서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주요 문구가 있어요. 광고 문구. 그 광고 문구에서 제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